쉐이프 오브 워터는 국내에도 고정적인 팬을 거느린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신작입니다. 작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작품상에 해당하는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죠. 그 후로도 수많은 상을 휩쓸었고 얼마 전에 열렸던 골든글로브에서도 감독상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무려 13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상태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주요 부문 중에서 일부는 쉐이프 오브 워터가 주인공이 될 것 같네요. 경쟁자들이 워낙 대단해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감독상과 작품상 중 적어도 하나는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영화를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토록 호평이 쏟아진 걸까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쉐이프 오브 워터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의 멜로 영화. 뭔 소리냐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 이미 영화를 보셨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을 아시는 분이라면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혹시 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전작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굉장히 특색 있는 영화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그런 작품 성향은 웬만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 어마어마한 덕후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소설부터 게임까지 두루 섭렵한 데다가 특히 영화에서는 공포와 판타지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집이 어떤 풍경을 자랑하는지만 보더라도 모를 수가 없죠. 다만 기에르모 델 토로처럼 개성이 넘치는 감독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상존합니다.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는 역으로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후에게는 비주류적이고 마이너한 감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잘 풀어내서 성공한 감독 중 한 명이 팀 버튼입니다. 팀 버튼은 비틀주스부터 배트맨과 가위손, 그리고 가장 최근작인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까지 자신이 가진 뚜렷한 색깔을 작품에 녹여내면서도 대중성까지 확보한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존경했는데 언제부턴가 좀 매너리즘에 갇힌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인종차별로 시끄러운 와중에 인터뷰에서 했던 말 한마디가 실망스럽더군요.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니 넘어가고, 아무튼 팀 버튼과 비교해도 기에르모 델 토로에게는 개성이 차고 넘칩니다. 두 사람의 영화는 공포와 판타지에 기반한다는 것에서 동일하지만 기에르모 델 토로의 경우는 장르의 정통성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팀 버튼은 때때로 밝고 엉뚱한 유머를 가미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반면 기에르모 델 토로는 장르의 정의를 구태여 무너뜨리거나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 버튼의 영화가 기이하다면 기에르모 델 토로의 영화는 괴상하게 받아들여지곤 하죠. 더군다나 그는 종종 크리처 또는 괴물을 등장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아예 괴물을 매력적인 생명체라고 생각한다고 스스럼없이 밝혔을 정도입니다. 그 바람에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에 열광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부득이하게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고편이나 포스터만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쉐이프 오브 워터에도 크리처가 나옵니다.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라 비중이 꽤 큰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관람이 꺼려지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강조하지만 쉐이프 오브 워터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멜로 영화입니다. 전작들보다 더 대중적이고 얌전한 톤의 연출을 지향해 따뜻한 동시에 여전히 그 다음 구석을 가진 영화를 탄생시켰다는 것에서 어쩌면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괴상한 생명체와 사랑에 빠지는 인간이라는 소재가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역으로 보면 다른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쉐이프 오브 워터는 불편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의 영화 중 일부는 여느 판타지와 달리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을 가집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닌 실존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에 털을 잡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죠. 전작들 중 악마의 등뼈나 판의 미로 등이 그랬는데 아마도 기에르모 델 토로는 그런 방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독특한 판타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는 언뜻 인간과 괴물의 사랑을 다룬 괴상한 영화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부당하게 희생되거나 소외되어야만 했던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애정을 담아 치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유식하다는 건 아니고 쉐이프 오브 워터는 악마의 등뼈와 판의 미로보다 더 유려한 알레고리를 구사합니다. 게다가 이해하기도 쉬우면서 편안하고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연출까지도 보입니다. 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작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질색할 장면이 극히 일부지만 들어있긴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극장에서 볼 때 옆자리에 계시던 여자분은 몇 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렇게 아주 심약하신 분들만 아니라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쉐이프 오브 워터의 내적인 이야기를 좀만 더 소개하자면, 일단 이 영화는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초반이 배경입니다. 이른바 냉전이라고 불렸던 당시에는 소련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는 바람에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급기야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가 인용하기도 했던 쿠바 미사일 사태까지 터져서 더더욱 불안과 공포가 가중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알게 모르게 회기라와 월계상을 담보로 하면서 개인보다는 집단, 집단보다는 국가가 중시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연스레 소수자와 약자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겠죠. 쉐이프 오브 워터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으면서 시대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현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영화에서도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여성의 인권마저 형편없습니다.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뭘까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오롯이 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쉐이프 오브 워터의 주역인 엘라이자와 괴물은 바로 그 소수자와 약자의 입지가 어땠는지를 상징적으로 담은 캐릭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주변에는 이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가 괴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하고 부당한 시대가 사람들을 괴물로 내몰고 둔갑시켰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 주류에서 밀려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신과 다른 생명체, 즉 괴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쉐이프 오브 워터가 단순한 멜로 영화는 아니라는 걸 전달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한 건 영화에서 엘라이자의 대사 몇 마디를 통해 친절하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것만 캐치하셔도 훨씬 이해하기 쉬운 영화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당시의 대통령이 소련과의 우주개발 경쟁 중에 달에 갈 거라고 선포했던 존 F 케네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으로 꼽히는 인물이 재임했던 시기를 비판적인 풍경으로 담았다는 게 저는 참 이색적이더군요. 기에르모 델 토로가 멕시코 사람이라서 가능한 걸까요? 쉐이프 오브 워터는 모든 배우들의 연기도 빛을 발합니다. 옥타비아 스펜서와 리차드 젠킨스, 마이클 스털버그, 마이클 셰넌 같은 조연부터 엘라이자를 연기한 셀리 호킨스와 괴물을 연기한 더그 존스까지 흠잡을 게 없습니다. 특히 셀리 호킨스는 거의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그 이상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괴물과 포옹했을 때 잠깐 보여지는 표정은 기가 막힙니다. 더그 존스는 이런 연기를 자주 하는 배우라는 게 아까울 지경입니다. 헬보이에서는 에이브를, 판의 미로에서는 판을 연기하더니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도 좋은 연기를 선보이는데 다른 두 영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특수분장이 그를 도와서 굉장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가 왜 CG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괴물을 보시면서 헬보이의 에이브를 떠올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감독이 밝혔다시피 그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진 해양 괴물이 원조격입니다. 예전에 유니버설 픽처스의 다크 유니버스를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영화죠. 그리고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서정적인 음악도 쉐이프 오브 워터의 달달하고도 기묘한 분위기를 가미합니다. 제가 연기에다가 분장과 음악까지 얘기했으면 어떤 영화인지 감 잡히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한 게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최고작으로 여전히 판의 미로를 꼽지만 접근성이 한층 좋아졌다는 것에서 쉐이프 오브 워터도 훌륭합니다. 근데 블랙팬서가 그토록 호평을 받는 것에 반감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영화를 보시고도 동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인과 아프리카를 다룬 게 뭔 대수냐고 욕하시니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정치적 은유가 듬뿍 담긴 영화에 대한 반응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괜히 제가 다 불안합니다. 평론가들이 쉐이프 오브 워터를 극찬하는 게 단순히 미학적인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만 아니시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너른 마음으로 한 번쯤 감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렇게도 사랑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f I told you about her, what would I say? I wonder.